협상 테이블에서 빠졌다. 이정우. 트레이드설 소용돌이 끝에 얻어낸 확실한 신뢰. 나는 최근 몇 주간 이정우를 둘러싼 트레이드설을 쫓으며 묘한 데자비를 느꼈다. 옵트아웃 포기 전망이 나왔다가 트레이드 후보 상위권에 이름이 오르내렸다가 이제는 정반대의 소식이다. 샌프란시스코가 이정우를 협상 테이블에서 아예 빼버렸다는 것. 나는 이 흐름의 반전 속도 자체가 이정우라는 선수에 대한 평가가 시장에서 얼마나 요동쳤는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고 본다. 불과 며칠 사이에 나오는 뉴스들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방향을 바꾼다는 건 그만큼 이정우의 가치를 둘러싼 셈법 자체가 복잡하고 유동적이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먼저 팩트부터 정리하자. 미국 USA 투데이 위 밥 나이팅게일 기자는 27일 샌프란시스코가 다른 구단들의 우익수 이정우는 잔류하지만 좌익수 헬리엇 라모스는 트레이드 가능하다고 알리고 있다고 전했다. 나는 이 대목에서 두 선수의 처우가 극명하게 갈렸다는 점에 주목한다. 라모스는 올 시즌 타율 0.16기, 9홈런, 31타점, OPS 0.737을 기록 중이다. 홈런 개수만 보면 이정우보다 많다. 그런데도 트레이드 시장에 나온 건 라모스이고 잔류가 확정된 건 이정우다. 이건 단순한 스탯 비교로는 설명되지 않는 결정이다. 만약 팀이 오로지 파워 생산력만을 기준으로 선수를 평가했다면 이 결정은 정반대로 나왔어야 한다. 이정우의 숫자를 다시 짚어보자. 96경기 출전 타율 0.30이, 6홈런, 37타점, 51득점, 6도루. 홈런 개수는 확실히 라모스에 못 미친다. 하지만 나는 이 지점에서 샌프란시스코 프런트가 무엇을 봤는지 짐작이 간다. 삼진이 적은 안정적인 타격, 기복이 컸던 팀 타선에서 가장 꾸준한 활약을 펼친 선수라는 평가. 나는 이게 정확한 진단이라고 본다. 홈런 개수는 화려함을 만들지만 팀이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건 결국 일관성이다. 시즌 내내 타율이 크게 출렁이지 않고 3할 근처를 유지해온 타자와 홈런은 많지만 OPS가 0.737에 그치는 타자 사이에서 나는 팀이 왜 전자를 택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간다. 라모스의 OPS 0.737과 이정우의 시즌 흐름을 비교하면 안정성 측면에서 이정우가 한 수위라는 평가가 그리 놀랍지 않다. 특히 51득점이라는 숫자도 눈여겨봐야 한다. 이는 단순히 개인 성적이 아니라 팀 전체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그가 꾸준히 수행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여기서 나는 바로 이틀 전 내가 다뤘던 경기를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26일 에인절스전에서 이정우는 2안타에 3점 홈런까지 터뜨리며 팀의 9대2 승리를 이끌었다. 토니 비텔로 감독이 경기 후 오늘 팬들 앞에서 공격과 수비를 포함해 모든 면에서 멋진 활약을 펼쳤다고 직접 칭찬한 그 경기다. 나는 이 타이밍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트레이드 마감을 코앞에 둔 시점에 이정우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확실한 활약을 보여줬다. 감독의 공개적인 칭찬과 구단의 트레이드 불가 결정이 거의 동시에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 경기가 프런트의 최종 판단에 힘을 실어줬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물론 하나의 경기가 시즌 전체 평가를 뒤바꾸지는 않는다. 하지만 결정적인 시기에 나온 결정적인 활약은 이미 쌓여있던 신뢰를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방아쇠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물론 우려스러운 대목도 있다. 이정우는 그 경기 후반 팔꿈치 부근에 공을 맞아 교체됐고 다음날 선발 출전하지 않았다. 나는 이 부분을 가볍게 넘기고 싶지 않다. 시즌 막바지로 갈수록 몸 상태 관리는 곧 시즌 전체 페이스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몸에 맞는 공이라는 게 대수롭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팔꿈치 부근은 스윙 메커니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위다. 하루 결장으로 끝난 걸 보면 심각한 부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사소한 이슈들이 누적되지 않도록 구단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다만 샌프란시스코가 이 부상과 관계없이 이정우를 트레이드 불가 자원으로 분류했다는 점은 단기적인 몸 상태보다 장기적인 신뢰를 우선시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하루 이틀의 결장 여부로 흔들릴 만큼 얕은 평가가 아니었다는 얘기다. 나는 여기서 샌프란시스코의 진짜 셈법을 읽고 싶다. 구단은 이정우를 최고 유망주 브라이스 엘드리지, 에이스 로건 웹과 함께 트레이드 불가 상인방으로 묶었다. 나는 이 분류 자체가 상징적이라고 본다. 유망주와 에이스급 선발 투수 옆에 이정우의 이름이 나란히 놓였다는 건 그가 더 이상 검증이 필요한 신인급 자원이 아니라 팀의 핵심 프랜차이즈 자산으로 완전히 인정받았다는 뜻이다. 로간 웹은 이미 팀의 확고한 에이스이고 엘드리지는 구단이 가장 아끼는 미래 자원이다. 이 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치에 이정우가 올라섰다는 건 단순히 이번 시즌 성적이 좋아서가 아니라 향후 몇 년간 팀 구성의 중심축으로 그를 그리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반면 라모스를 포함한 나머지 선수들에 대해서는 8월 3일 트레이드 마감 시한까지 다른 구단의 제안을 계속 들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는 이 대비가 이정우의 위상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한다. 같은 외야수라는 포지션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엇갈린 처우가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팀 내부 평가에서 두 선수의 격차가 이미 상당히 벌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돌이켜보면 이정우의 최근 몇 주간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였다. 트레이드 후보로 거론됐다가 옵트아웃 포기 전망이 나왔다가 이할 대로 타율이 떨어졌다가 하루 만에 3할로 복귀했다가 이제는 트레이드 불가 통보까지. 나는 이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이정우 본인은 놀라울 정도로 흔들리지 않았다고 본다. 시장의 소문이 어떻게 흘러가든 그는 타석에서 결과로 답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쌓이면서 이제는 구단 스스로가 그를 협상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수준까지 신뢰가 굳어졌다. 나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결국 시장의 소문이나 전망보다 중요한 건 그라운드 위에서 매일 쌓아가는 꾸준함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다. 나는 이 소식을 이정우 개인의 커리어에 있어 하나의 분기점으로 본다. 오버페이 논란으로 시작된 그의 메이저리그 도전이 트레이드 후보에서 트레이드 불가 자원으로 격상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길지 않았다. 이건 단순히 한 시즌 성적이 좋았다는 차원을 넘어선다. 계약 초반의 위구심을 완전히 걷어내고 팀이 장기적으로 설계하는 그림 안에 확고히 자리 잡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관건은 이제부터다. 트레이드 불가 자원으로 낙인 찍힌 이상 이정우에게는 남은 시즌 동안 그 신뢰에 걸맞은 꾸준함을 증명해야 하는 새로운 부담이 생겼다. 팀의 핵심 자산으로 공식 인정받는다는 건 영예로운 일이지만 동시에 그만큼 높아진 기대치를 계속 충족시켜야 한다는 압박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회복력과 일관성을 볼 때 이 부담을 오히려 동력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8월 3일 트레이드 마감 시한이 지나고 나면 샌프란시스코의 외야는 이정우를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될 것이다. 나는 그 그림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본다. MLB 아시아 와치와 함께 아시아 선수들의 메이저리그 여정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가장 빠른 소식을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